오늘 정치마수다. 양문석 전 방통위원,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여당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네. 리포트 보셨듯이 신현수 민정수석 업무를 다시 시작한 걸로 봐야겠죠? 어떻습니까? 네, 일단 거취 자체를 대통령에게 이름했고 그리고 그 이전에 그 휴가를 가기 전에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사의 표명에 대해서 반려를 계속해서 설득해 왔던 과정을 본다라면 대통령께서 그 민정수석에 대한 교체의 의지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복귀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사의 표명을 만료한 걸 거꾸로 얘기하면 민정수석이 받아들였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겠죠?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였다고 볼 수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 보좌관이라는 예. 그 입장을 좀 정확하게 볼 예. 필요가 있는데 수석 보좌관이든 보좌관이든 대통령을 보좌하고 행정부를 지원하는 역할이거든요. 예. 그런데 이 과정에 있어서 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에 대해서 보좌관의 입장이 관철되지 않았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한다는 건 사실상 대통령에 대한 항명의 예. 의미를 가장 크게 가진단 말이에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민정수석께서 현재 상황을 과 자신의 직분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을 가졌다 그리고 조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야당 갔다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상황을. 민정수석의 이런 항명사표라는 것이 국가의 기강을 거의 쑥대밭으로 만들었다라고 예.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말은 제가 정확하게 6년 전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네. 박근혜 정부의 김영환 민정수석 사임했을 때 네. 그때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한 글자씩. 그런데 네.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결국 드러난 논란의 핵심이라는 거는 인사라는 것이 민정수석도 그러니까 대통령께 신임해서 뽑았던 민정수석마저도 인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지금 혼란스러웠다라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기 예. 때문에 아까 이제 그 양 의원님께서 말씀하시길 참모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맞습니다. 참모의 역할은 조언을 하는 것이고요. 자, 참모에 그러면은 조언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참모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사표 쓰는 겁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참모라는 거는 본인이 도장 찍는 역할이 아닙니다. 내가 조언을 이제 하는 역할인데 예를 들어 10가지 사안 올렸는데 10가지 다 거절되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코드가 맞는 것도 아닌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현수 수석이 사실 좌절감을 느끼고 지난 주말 사이 휴가도 갔다 오고 사표도 이제 냈던 것 같은데 네. 이번에 만약 그 마음을 돌려 세웠다고 한다면은 지금부터는 그럼 신현수 수석의 말을 들을 필요가 좀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또 만약에 엇박자가 나게 된다 그러면은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두 번 속았다 그러고 또다시 사표를 던지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과연 대통령께서 신현수 수석이 이야기했던 검찰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아니면 인사에 있어가지고 좀 조율할 지점 이런 것들을 받아들일지 이게 관건이지 지금 시점에서 형식적으로는 그러면 입장을 제가 뗀 것처럼 전망을 하나 보이지만은 여쭤볼게요. 예. 지금 받아들인 모양새잖아요. 네. 만류는. 그렇다면 그냥 직설적으로 여쭤볼게요. 그럼 윤 총장의 중간 간부 인사에서 윤 총장이 제시하는 안 그걸 어떤 신수석에 면세워주기로 약간은 수용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세요? 아니면 어떻게 보세요? 어떻게 전개될 것으로 보이세요? 그 신현수 수석이요 예. 어떤 제안을 했을 때 그것이 뭐 개인이 뭐 신현수 라인을 세우려고 했다 그렇다면 거부를 했을 수 있겠지만은 지금까지 전해지는 말들로는 예를 들어 대검에서 윤석열 총장과 갈등 관계에 있는 간부들을 좀 정리하는 선. 중앙지검에서도 좀 보면은 지금 이성윤 지검장과 간부급이 대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해소하는 거는 대통령께서 작년 말에 추윤 갈등을 마무리 지으시면서 그 후속 조치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이 갈등이 있기 전부터 지난번에 발표되었던 인사에서 이미 반영됐어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반영되지 않는 것은 꼭 시정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신현수 수석의 꼭 의지인지는 관계없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 그런 것들이 좀 되길 바라는 것이 검찰 갈등이 마무리되길 바라는 국민들 뜻일 거고요. 예. 지난번에 결국 신현수 수석이 이제 했다고 하는 조언들 보면은 그런 연장선상에 있던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좀 하여튼 야당에서 보기엔 신현수 수석이 앉았다는 건 다시 앉았다는 건 그 약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시는 거죠. 하여튼 단순한 전망 측면에서는. 저는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앞으로 뭐 인사에 있어가지고 신현수 수석이 조언한 것들 중에서 일부라도 반영시키지 않는다 그러면은 또 이거 반복되는 이 항명 사태가 날 겁니다 아마. 상당 부분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예. 어쨌든 신현수 수석이 인사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달리하고 그다음에 좌절했다는 표현을 이제 썼단 말이에요. 예. 그리고 청와대도 그 부분에서 인정을 했고 그러면 아무 일도 없다는 뜻이 일방적으로 민정수석이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해라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오늘 이후에 이제 중간간부 검찰청 중간간부 인사부터 해가지고 쭉 이제 하이직 인사들이 일어날 거란 말이에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 신현수 민정수석의 입장들이 상당 부분 반영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 예. 그리고 당연히 반영되어야 된다. 예.
검찰의 입장과 그다음에 법무부 장관과 법무부의 입장이 일정하게 조율되면서 그 반영되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고 그러한 반영이 전제 조건이 되었어야 신현수 민정수석 또한 면이 쓴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한 일주일 동안 나라를 갖다가 그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아무런 성과 없이 새로운 변화 없이 그냥 불쑥 들어가서 다시 일을 하겠다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한 번 야당에 대한 집중적인 공격이나 그다음에 국민들이 도대체 쟤들 뭐 하는 거야라고 하는 불신의 눈초리를 자초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부분들이 반영됐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당께는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여당이 윤석열 총장을 보시는 어떤 여당 다수의 관점은 지금도 그 관점은 어느 정도 되신다고 보는데 그쵸, 뭐냐면 검찰 집단이 어떤 집단의 기주에 빠져 있다. 그래서 어떤 저항을 하고 있다 이런 시각이 있지 않습니까? 네. 여당 내에서는. 근데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윤석열 총장의 인사안을 신수석이 어느 정도 수용하려고 그럴 텐데요. 조율하려고. 그거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여당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자, 뭐 그 기본적인 여당 입장과 그 청와대나의 입장이 좀 다르잖아요. 결을 달리 한단 말이에요. 여당 입장에서는 강력하게 윤 총장의 그 사퇴를 요구해 왔던 입장이고 대통령께서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다 하면서 안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요 갈등 자체가 해소가 이제 되는 과정이었는데 실질적으로 이번 사태를 좀 그 근본적으로 분석을 하면 자, 법무부 장관, 조국 장관, 추미애 장관과 그 박범계 장관 대 검찰의 대립 구도라는 이 구도가 지난 2년 이상을 끌어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상당히 국민들도 피곤하지만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불편한 어제로 이제 불쑥 솟았고 여기에 다시 박범계, 신현수라는 대립 구도가 발생을 하면서 뜨거라 했단 말이에요. 불편해요. 이런 내용들이 또다시 전국의 중심에 서기를 바라지 않아요. 이러한 과정이 쭉 그 검찰 대 법무부 장관의 대립 구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그 노력들이 대통령의 신년 인사와 기자회견에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런 게 또 불거지면 이후의 전국 운영에 있어서 상당히 고통스럽다는 측면들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번 과정에 있어서 신현수 민정수석이 만약에 이성윤 중앙지검장이나 심재철 전 그 대검 검찰국장에 대해서 뭔가의 조치를 하려고 했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여권 입장에서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 내용이에요. 근본적으로 지난 조국 이후에 추미애 박범계와 이어지는 검찰과의 그 대치 구도, 이 구도를 전체적으로 부정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다. 마지막으로요. 청와대와 약간 결이 다르군요. 당의 정서랑은. 그리고 뭐 대통령 패싱이니 민정수석 패싱이니 수많은 소설들이 오늘 오전까지 언론에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청와대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사실무근이다. 그런 적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끊임없이 소설을 쓰면서 이 사안을 정복시키고 정복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또 한 번의 검난을 유도하려고 하는 그러한 정쟁의 의도들이 깊숙이 배어 있는 상황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또한 이러한 구도를 그 정치적 구도를 모르는 바 아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양보했을 것이다. 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저는 오히려 민정수석의 그 오늘의 이 입장 표명, 대통령께 일임하겠다는 입장 표명은 상당히 정국을 안정화시키는.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 그 하나만 더 여쭤보자. 야당으로. 지금 상황에서 아까 그 이채구 지적하신 그 상황 자체, 비서가 항명을 한 상황 자체가 레임덕이고 인사참사다. 이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근데 계속해서 뭐 레임덕이 징후라는 레임덕이라는 이제 주장들이 계속 나왔는데요. 그러면 그 재작년 조국 장관 후보의 청문회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법무부 장관 대 검찰총장의 그 대치구도, 대립구도가 지속되어 있었고 이번에도 또한 검찰 수신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의 대치구도인데 그러면 레임덕을 정확하게 그게 레임덕이라면 2년 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레임덕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무리하고 과도한 해석이고 분석이고 프레임 짜기에서 대통령의 레임덕을 강조함으로써 정부 여당의 내분을 일으키고자 하는 외부의 책동이다. 이렇게 밝혀집니다. 저는요 저런 해석 자체가 참 신기한 게 저희 야당 같은 경우는 이번에 신현수석과 어떤 이런 인사파동에 대해 가지고
하나도 저희가 뭐 공작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신현수석한테 뭐 얘기를 한 것도 아니고 자기들끼리 자기 집에 불 지르고 난리 치다가 이제 불 끌어 다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이게 외부 세력의 공작이고 이런 겁니까? 아니, 사실 공작이 신현수석이- 레임덕이 아니라 예. 아니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싶은 게 레임덕이니 이런 건 언론이 하는 평가고요. 예. 사실 레임덕이라는 건 지지율이 보여주는 것이지 나중에 이게 결과는 나타날 겁니다. 신현수석 사태를 보면서 국민들이 평가해서 지지율이 내려가면은 레임덕이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검찰 인사로 다시 한번 또 실망을 줘가지고 유발될 수도 있는 거고요. 레임덕은 복합적 원인에서 오는 거고요. 이거 신현수석의 이런 행동 같은 경우에는 하나의 보여진 현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아니 저희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저희는 지난주 내내 그냥 지켜보고 있는데 여권발 관계자가 무슨 뭐 대통령도 성깔이 있다느니 뭐 자기들끼리 불 지르고 다니면서 이렇게 했는 건데 왜 야당 탓을 하시는지 아니, 모르겠습니다. 정확하게 야당 탓을 했다고 이 해석하는 것 자체가 왜곡인데요. 저는 네. 명확하게 외부 세력의 책동이다. 그럼 외부 세력에 있어서 야당일 수도 있고 언론일 수도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레임덕을 계속해서 가속화시키려고 하고 가속화시킴으로써 정치적 이득을 보는 그 사람들과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있어서의 그 총괄적이고 대체적인 개념을 이야기했는데 야당에서 뜨끔하면서 공작이라는 표현도 안 하고 그 야당이라고 표현도 안 했는데 뜨끔하죠? 난 그 부분이 저는 감이 안 잡히는데 야당이 아니면 도대체 누가 그런 걸 획책했다고 주장하시는 것이지. 지금 상황에서 그 CIA가 있나요?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쓴 데는 언론이에요. 정확하게. 그리고 야당의 주요 인사가 레임덕이라는 표현을 쓴 적은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없습니다. 예. 그런데 왜 야당이 발끈해요? 그러니까 저는 그 주체 자체가 무슨 뭐 북한이 공작을 했습니까? CIA가 했습니까? 뭘 상정한 거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대 음모론을 말씀하셨는데 아니 무슨 거대 음모론이 아니고 지금 떠오르는 거대 음모론의 아니, 주체가 될 수 있는 음모론이라는 조직이 얘기 없어요. 저는 못 들었는데요, 방금? 뭐 안철수 대표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독특한 해석인데요. 예. 제 워딩을 네. 그 관심 있게 신중하게 들었으면 외부 세력의 책동이다. 그리고 지금 내부에서 그 지금 음모론이라는 얘기는 아니 저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 자기들끼리 불 지르고 이게 불 끌어 다니고 이래놓고는 허수아비 찌르기 하고 있는 거예요. 외부 세력의 책동이다 이러면서. 아유. 자, 레임덕이라는 표현과 레임덕의 징후라는 이 관계자의 입장을 들어서 그리고 야당 관계자의 입장을 들었는데 구체적으로 야당 관계자가 누군지는 어느 언론도 밝히지 않았어요. 여당 관계자.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레임덕이 뭐 보수 언론의 프레임이고 뭐 다 좋은데요. 네네. 이 혼선 자체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건 결코 바람직하지 않죠. 예, 그렇죠. 예. 이 혼선 자체가 어떤 국정 운영에 장애가 됐고 네. 그 현상 자체가 바람직하지 않은 그러니까 그게 어떤 의견을 표출하는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보는 건 아니시죠? 예, 그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예, 발생을 그렇죠. 한 거예요. 법무부 장관하고 민정수석이 인사와 관련해서 의견 조율을 한 게 밖으로 지금 예. 튀어나온 거잖아요. 예. 그러면서 지금 그 이채호 같은 경우 자기들끼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 그 비난을 그렇죠. 자초한 부분은 있어요. 예. 내부적으로 조율되고 조율 안 되는 과정이면 대통령께서 정리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만을 품거나 우기거나 예. 하는 부분들이 밖으로 나와서는 안 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런 측면에서는 그 부분을 욕들어도 싸요 우리가. 예. 네. 그 부분을 여쭤본 겁니다. 예. 뭐 그 부분은 뭐 가끔 이렇게 논의를 진행하시다가 툭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어 제가 좀 약간 그 당황할 때가 있는데 그거 아까 아니라 그러셔가지고 그 문제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이라 그러셔가지고 저는 문제 그 부분도 문제가 된 거기 뭐 이 부분은 아니, 저는 아까 계속 말했던 건 불구경 이런 느낌이구나 그냥 하고 있습니다. 예. 그냥 예전에 박근혜 정부 때도 보면은 십상시랑 뭐 안에서 당끼리 싸우고 뭐 이래가지고 예. 그 당시 야당이 불구경한 기분이었을 텐데 이번에도 뭐 저희는 손 하나 된 거 없습니다. 재밌었겠네. 아니 그냥 보고 있어요. 뭐 하는 건지. 하나 재밌- 저 왜 저러고 있나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지금. 예 다음 얘기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 얘기 좀 뭐 이게 정치적인 사안인가 아닌지가 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는데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게 여야 입장에 약간 온도 차이가 있었어요. 의사협회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야당은 어떻게 보세요? 그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예. 대해서는 저희도 보건복지위원들 얘기 들어보면은 예를 들어서 성범죄를 저지르거나 예. 아니면 폭력을 저질러 가지고 그렇게 문제된 사람이 병원을 한다? 이건 사회정의상 맞지 않은 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동의합니다. 그런데 금고형 이상을 받으면은 이 의사 자격을 박탈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예를 들어 과실치사로 교통사고를 내 가지고 그 사람이 금고 이상형을 받았어요. 뭐 음주도 아니고 그냥 과실치사로 이제 났는데 그 사람이 금고 이상형 받으면은 그 사람이 그 죄값을 치르는 것과 별개로 의사는 왜 하면 안 되느냐 이런 게 있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일부러 교통사고에서 살인이겠죠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그런 지점에 있어가지고
뭐 의사에만 아주 특수하게 적용한다. 지금 일부 언론과 또 말씀하시는 분들 보면 변호사도 그런 조항이 있다는데요. 찾아보니까 없어요. 변호사법 90조에 보면은 자기 직무와 관련돼 가지고 2번 이상 금고형을 받으면 영구 제명이고요. 그냥 제명되는 거는 품위 손상 규정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품위 손상 규정이라는 건 포괄적으로 적용되는 거거든요. 뭐 그 정도가 있을 수 있겠죠. 의사에 대해서 그래요? 그럼 한번 자유규제로. 확인해봐야겠는데 팩트를. 왜냐하면 변호사들은 아까 제가 변호사 한 분도 모셨었는데 이 네. 코너 전에 분명히 어떤 직무와 상관없는 근고형 이상이면 변호사들은 적용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90조와 91조 살펴보면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예. 제가 이런 것들 예를 들어서 자 아까 얘기했던 그러면 과실치사로 교통사고를 낸 의사가 의사를 하면 안 된다고 한다면은 과실치사로 교통사고를 낸 사람이 죄값을 치르고 나가지고 나중에 그럼 배달업이라든지 운수업에 종사하면 안 되는 것인지. 일정 기간이 지나면 할 수 있게 이번에 법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5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럼 예. 그런 어떤 운수업 종사자 똑같이 적용할 것인지. 저는 이게 오히려 이상하거든요. 저는 의료 사고는 오히려 또 면책을 시켜줬어요. 네. 의사가 예를 들어 의료 사고를 통해 가지고 과실로 인해 사람을 뭐 예를 들어 다치게 했을 때 그 사람은 또 면책이거든요. 예. 저는 어떤 게 더 위험한 건지 모르겠어 가지고 기본적으로 여기서 자 이제 여론을 위해가 자꾸 강력 범죄를 얘기하는데 저는 이 조항이 그냥 독소 조항이 나중에 될 수 있다 이런 인식이 있고 또 그게 이제 저희 그 보건복지 의원님들의 입장이고 김종인 위원장의 입장 같은 경우에는 이걸 왜 한창 코로나가 이제 난리 난 시국에 지난번에 그 국시도 보면은 네. 그 난리일 때 보면은 그 의료계와 협의도 없이 이제 진행해가지고 여러 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당장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왜 하필이면 코로나 때문에 의료진이 이런 어떤 구체적인 협의를 하기 어려운 시점에 이걸 밀어붙이려고 하느냐. 두 가지 질문 더 드리고 여당으로 예. 넘기겠습니다. 하나는 이제 과실은 제 의견이 아니고 어떤 그 법안의 취지의 어떤 취지가 뭐냐 하면 과실을 처벌하고 의사를 못하게 했을 경우에 소극적 진료를 당연하죠. 할까봐 이제 걱정해서 그건 빼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최고도 강력범죄, 성범죄나 뭐 강도나 뭐 이런 걸 한 사람들이 의사 면허를 가지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시는 거죠?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런데 그것과 별개로 금고 이상형에 대해 다 적용해 일률적으로 버리면요. 적용하는데 약간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죠? 뭐도 있는지 아세요? 파산한 사람도 걸립니다. 예. 그 조항에 보면 법의 조항에 보면 4번에 보면요. 금고 이상형을 실형 산 사람, 집행유예, 선고유예, 그다음 밑에 파산한 사람도 병원 못 열게 돼 있어요. 예. 근데 이런 것들이 글쎄요. 다른 직종에도 그럼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는 얘기인지. 적용이 된다고 저는 들었는데 한번 그건 사실 아니 다른 직종 예를 들어 의사가 아니라 예. 이제 의사에게 우리가 공적인 책무를 지으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정치인 예. 자 그럼 국회의원 지금 제가 열거하지 않겠습니다만 국회의원 중에서 음주운전을 하신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럼 이분들은 국회의원에서 배제돼야 되는 것이냐? 뭐 그렇게 룰을 정한다면 좋습니다. 저는 안 했거든요. 그러니까 해도 좋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어떤 법안에 제가 알고 있는 그 배경을 설명드리면 예. 전문직 자격증에 대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치인이 자격증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유권자들이 선택을 하는 것이지. 자격증을 있는 분들이 이런 사람들한테 자격증을 줘도 되느냐 이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원칙이라는 게 약간 뭐 세무사도 변호사도 비슷한 게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법조문이 그래 진짜 그런 게 있어? 변호사 중에 교통사고 금고 이상 받아가지고 변호사 그만둔 사람 있어? 그거는 없습니다. 없습니다. 필요할 것 예. 같습니다. 예. 좀 그 팩트부터 예, 좀 예. 가보면 내용에 대해서 계속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여야 합의로 정리된 내용이에요. 예. 그리고 그 지금 국민의힘 당도 여기 이 내용에 대해서 합의를 했어요. 예. 그래서 내용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의협이 지금 그 의사협회가 선거 중이거든요. 회장 선거 중인데 의사협회 후보들이나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저 이야기. 그다음에 두 번째 교통사고 예를 들었는데 가실치사와 관련해 가지고 무단 횡단을 하는 사람을 치어서 그 죽였었을 때 최대치가 벌금 700만 원입니다. 예. 구속된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이제까지 한국 법상에 교통사고로 일어나지 않은 금고형 이상을 받은 적이 없는 사례를 들고 계속해서 교통사고 예를 드는 거 부적절하다. 전제가 잘못됐다라는 아니, 방금 전에 부분이고 무과실 교통사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그다음에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이 최종 결정되었을 때는 그 자격을 박탈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계속해서 영구이라는 개념들이 계속 나오는데 아니잖아요. 실행받고 나서 5년 지나고 나면 신청해서 그 의사 면허 자격증을 다시 취득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집행유예는 3년 지나고 나면 신청해서 그 취득할 수 있는데 거의 90% 이상이 취득을 해요. 그런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단막 잘라서 교통사고도 그 누구나 낼 수 있는 건데 여기에서도 금고 이상 나오면
무리하고 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은 교통사고에서 그런 사례가 아직까지 발견되지 그러면 않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무리한 사례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 이 책도 동의하지만 이 법안이 의료법 개정안이 그 출발했던 결정적인 이유는요. 수면 내시경을 위해서 마취한 여자를 남자 의사가 성폭행한 사건이 출발점이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이 문제가 출발되는데 그 정신에 대해서 야당도 합의를 해서 이 법안을 만들었는데 그 법안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것은 하나하나 부당하다. 그럼 야당의 입장을 하나하나 들어볼까요? 예. 하나하나 근데 입장. 한 가지. 예. 이제 시기 문제만 이제 지금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했단 예. 말이에요. 공식적으로는. 아, 예. 김종인 위원장 김종인 그 말- 위원장이 예. 시기 문제를 이야기를 했는데 자, 코로나가 지난해 3월부터 지금까지 와 있고 지난 여름에 의대생 정원 문제, 의사 수 그 확보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치열하게 논쟁을 벌였고 예. 그리고 이번에 이러한 의료법과 관련해 가지고 워낙 파렴치한 의사들의 행태에 있어서 문제 제기를 했어요. 맨날 시기 이야기라면 자 재난지원금 그 이야기할 때는 그 왜 이 시기에 뭐 몇 표 하냐라고 공격하고 예. 그리고 국회에 일상적인 활동을 하면 왜 이 시기에 그럼 이 시기 아니면 언제 하죠? 하나하나 끊어서 답변 네. 여쭤보겠습니다. 그 합의한 거다.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당연히 그 부분 합의된 거는 아까 네. 말했듯이 법정신에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한 성폭행이라든지 성폭력이라든지 강력범에 그러니까 대해 법안 가지고는 자체에 대해서 합의한 건 아니란 말씀이신가요? 아니 근데 그 법안의 내용 내용에 대해 자체에서? 가지고는 예. 지금 이제 국민들이 판단할 점이 뭐냐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을 봐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이제 상임위 통과된 거 아닙니까? 나중 최종적으로 살펴봐야 되는 것이 그게 적당한가? 왜냐? 의사라는 직군과 지금 변호사도 똑같다고 얘기하는데 조항 찾아보면 없어요. 제가 찾아보고 왔습니다. 90조랑 91조에 없어요. 그런 것들 형평성. 두 번째로는 그 부분은 하나만 더 여쭤보면 찾아보셨다는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 네. 다른 직종 지금 다른 직종 없다 말씀이시죠? 근데 지금 다른 직종이 만약에 동일하다면 동일하답니다. 아니 예. 만약에 그 자, 아직 팩트가 엇갈리는 것 같아서 제가 확인해- 정확히 예. 말씀드리는 예. 게 자신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2번 이상 금고 이상 형 받으면 영구 제명이라고 예. 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 아니잖아요, 지금. 예, 예. 의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는 그 팩트에 대해서 지금 제가 알고 있는 거랑 약간 달라서 제가 여쭤보는 건 만약에 동일하다면 의사는 거기서도 예외적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아니면 동일하다면 괜찮습니까? 괜찮고요. 예. 다만 아까 동일하다면, 말했던 오히려 의사는 자기 직무 수행과 관련해 가지고 생긴 형에 대해 가지고는 책임 안 진다는 거. 예, 예.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혜택받은 법안이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채구 생각하시기에도 다른 직종과 형평성이 맞다면 지금 법안은 문제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형평성이 많다 문제 예. 없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그거는 두 번째로 살펴봐야 되는 게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그 범죄 영역이라는 것이 저는 이게 나중에 분명히 위헌 소송 낼 겁니다. 의사 쪽에서. 그런다 했을 때 아까 과실치사로 이제 뭐 금고 이상이 나온 적이 없다는데 있어요. 교통사고에서. 아까 뭐 무단횡단한 사람 친 것만 얘기하시는데 그거 말고도 무수한 유형이 있습니다. 본인의 과실이 있을 수 있는. 하지만 제가 운전하면서 예를 들어 전방주시 태만이라든지 여러 과실이 있다 해가지고 내가 그것이 의사 자격을 박탈해야 되는 그런 과실이냐에 대해 가지고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충분히 검토를 해봐야 된다. 예. 왜냐하면 이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잖아요. 동일성의 논리가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요. 아까 말했듯이 운수업 종사자 같은 경우에는 또 운수업에 배제돼야 돼요. 아니, 이런 그러니까 논란이 계속 지금 생깁니다. 논리는 전문직, 변호사, 뭐 지금 의사 이런 분들한테 적용되는 법이니까. 근데 아까 제가 여쭤봤던 건 그럼 그 어떤 교통사고를 내서 금고 이상의 그 죄를 범한 사람이 변호사를 못하게 돼 있다면 지금 그럼 그거는 그 형평성에 아무 이상이 없는 건가요? 지금? 없는데 예. 그 규정은 아까 말했듯이 품위유지 그거 규정으로 되어 제가 있습니다. 정확히 지금 예, 제가 한번 참고 확인해야 품위유지 될 규정입니다. 사안인 것 그거는. 같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시기 문제. 할 건 해야지 맨날 시기 가지고 문제 삼느냐. 이 사안 자체가 옳은지 그른지를 봐야지 왜 맨날 시기 얘기만 하느냐. 이 얘기에 대해서는 뭐 어떤 저는 정부가 시기라는 것은요, 예를 들어 몇 년 뒤에 하라 이런 것도 아니고요, 의료계의 의견을 어느 정도 경청하고 거기서 의료계와 어느 정도의 합의를 이끌었느냐에 따라서 입법을 하면 되는 것이고,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아까 이제 전문직을 대상으로 예.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전형적인 전문직은 굉장히 소수고요, 예. 국민은 다수고 전문직 엘리트로 인식되어 있고 국민 다수는 이들에 대해서 견제하고 싶은 심리가 막 강합니다. 그런 것들을 이용해가지고 입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결국엔 어차피 헌법소원 가게 돼 있어요. 예.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걸 의사 쪽에서 역공해가지고요. 아니 국회의원 하는 사람은 다 음주운전하고 그런 사람들 있고 강력범죄 전과자들 있고 하고 형살다 온 사람도 많고 정치자금 받았던 사람도 많고 이 사람들은 국회의원 해도 되고 의사는 안 되냐? 자격증 문제라고 하는 거는 되게 비열한 얘기죠, 그거는. 근데 이용해서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계속해서 지금
논의의 이 출발점을 자꾸 이제 상실한다고 저는 보는 거예요. 이 논의의 출발점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면 내시경을 하고 있는 여성을 마취 상태에 있는 여성을 남성 의사가 폭행한 그 사건으로부터 출발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전체적인 논의가 여야 합의가 됐는데 어느 야당 국회의원이나 집행부도 내용에 대해서 지금 시비 건 쪽은 거의 없어요. 근데 자꾸 이제 교통사고 사례를 들면서 또 두루뭉실 내용에 대해서 일부가 이제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례를 이때까지 딱히 밝힌 것도 없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무단횡단에 이 사람을 죽였었을 때 벌금 최고 700만 원 나온 게 현재 교통사고와 관련한 최대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근고형이 아니에요. 자, 이런 부분에서 좀 인정할 건 좀 인정하자. 그 다음에 이제 시기 문제는 충분히 논쟁할 수 있는데 계속해서 사사건건 내용상 이 불편하며 시기 문제를 걸어오는데 이 내용을 지금 교통사고 내용을 가장 강하게 제기하는 것은 아니요, 의협 후보 6명이 예. 자신이 회장이 되기 위해서 싸우는 내용 중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시간은 다 됐는데 다음에 자 보십시오. 아니 예. 어떤 사람이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요. 콕 집어가지고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그와 동시에 예를 들어서 어떤 장애인 관련 기관에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 제한을 걸어버립니다.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요. 대한민국의 어느 법에서도 금고 1년 이상 받은 사람은 뭐 아동 기관에 취업을 제한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진 않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우리 이채호가 놓치는 부분이 변호사, 회계사, 세무사 또는 심지어 국회의원까지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이 되면 자격증을 일시 박탈을 그래서요. 합니다. 그게 지금 팩트 자체를 지금 달라가지고 확인을 해봐야 이야기하거나 동일 선상에서 같이 인정을 한다고 하면서 의사도 그렇게 제재해야 된다고 하면서 계속 다른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팩트 사례- 확인의 사례- 문제니까. 이제 팩트 확인 하십시오. 예, 예. 변호사에 대한 조항이 팩트 없어요. 확인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그리고 아까 다른 아주 심한 과실로 인한 교통사고 낸 사람이 의사면허를 박탈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은 한번 논의는 해볼 필요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뭐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인데 내용상 야당이 합의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예. 자꾸 잊으면 안 돼요. 합의 부분. 예, 다음에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